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김정훈이고요. 2013년도 11월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프리특강 EBS 랑과 함께하고 계시며, 자, 리딩의 첫 강의에 여러분들 들어오셨습니다. 모두들 환영하고요. 오늘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날씨가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아무런 협의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막 그냥 추워졌네요. 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자, 11월 달은 10월이나 12월에 비해서는 공부하기가 조금 좋죠. 자,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재학 중이신 학생들은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토익 점수가 필요하신 학생들에게는 나름대로 공부를 하기에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집중력들을 여러분들의 것들을 모아서 오늘의 강의를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태까지와 마찬가지의 포맷이에요. 5, 6, 자, 저희 한 세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2번까지 52문항을 5강에 나누어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한 강에 10문제 내지 12문제가 되겠죠. 자, 나중에 Part 6만 저희가 이제 5번째 강에서 12문제를 다루고 10문제씩 다루는데, 짤막짤막하게 정답만 찾고 지나가지는 않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세하게 한 문제 안에서 변형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웬만하면 다루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맞추신 문제라고 하더라도 자, 강의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주의해야 될 점들을 한두 가지쯤은 더 발견하실 수 있고, 자, 그것이 이제 저희 강의의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모쪼록 이번 강도, 자, 이번 달 강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할 것이고요. 자, 101번부터 좀 자리를 옮겨서 자, 바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달 강의를 새로 시청하시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빼놓지 않고 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저희가 지금 다루게 되는 자, 쉬운 두 문제는 실전 문제 레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 기본 개념 설정이 좀 부족하신 학생들은 기본 개념의 성립을 바탕으로 해서 해설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강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자, 그래도 강의 보는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자, 기본기 강의를 자, 들으시거나 혹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신 후에 자, 이 강의를 보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명명백백할 겁니다. 그래서 EBS 랑 안에도 많은 기본 강의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김태우 선생님하고 자, 진행하는 그런 강의도 있고, 자,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선생님들 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 진행하는 기본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 기본 강의들을 좀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 컨셉들, 개념들, 용어 정리들 이 정도는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다루어야 신발끈을 꽉 묶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자, 경주를 여러분들이 했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신발끈도 묶지 않고 경주를 하게 되면 중간에 깨닫습니다. 이거 뛰어봐야 꼴찌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 그 점을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라고, 자, 그 기본기 강의 중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토목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거의 이제 뭐 그 장안의 화제죠. 그래서 국민 토익 프로그램이 이제 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토익 목표 달성 코र्스, 환급도 되는 그런 코र्스니까 자, 여러분들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101번부터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인칭대명사로 구성되어 있죠. 일단 품사가 서로 같지 않으면 무조건 품사부터 따져보라고 했잖아요. 그 기본이에요. 품사 접근 1번입니다. 여기는 지금 keep이라고 하는 타동사와 자, 그 다음에 identification badges라고 하는 목적어 사이입니다. 그러면 타동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어요? 형용사. 선택지 중에서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나요? 그렇죠. 자, D번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소유격이라고도 하고 소유 형용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소유의 형용사를 정답으로 쓰는 것이 맞겠다. 자, 그래서 101번 문제는 여러분들 한 1초 내로 자, 정답을 내고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가셨어야 되는 자, 그런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장에 있다면. 됐죠? 자, 그래서 답은 거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해석을 통해서 자, 쭉 내용 정리를 하고 난 연후에 자, 필요하다면 자, 추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는 누구죠? 스미스가 자, 뭐 했습니까? advised 했습니다. 자, 누구한테 조언을 했죠? 직원들한테 조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식 성분들은 나중에 하세요.
자, 요거는 나중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보이네요. 얘가 바로 뭐죠? 목적어한테 요구하도록 조언했으니까 얘는 주어가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스미스가 킵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킵하라고 조언했으니까 뭐 굳이 따지면 목적 보호가 되겠죠. 자, 그 advise의 목적 보호 형태를 찾아라라고 하는 시험 문제 간간히 출제되죠. advise는 목적 보호를 투부정사로 취하는 준사역의 동사입니다.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지만 사역에 준하는 뭐뭐 좀 해봐 라고 조언하는 그런 동사예요. 자, keep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하다의 뜻이니까 뭐를요? 그들의 identification badge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지 알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명찰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명찰을 유지시키는데 요거 봐라. 투부정사도 또 마찬가지로 동사의 구조를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품사 역할을 다 하지만 자, 여기서는 그래서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 구조는 동사로부터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동사 구조입니다. 여기까지가 목적어라고 한다면 visible은 또 뭐예요? 형용사죠. 자, 요거는 keep의 또 목적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보호로 구성된 to keep부터 times 안에 또다시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또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복잡해하지 마시고.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죠? 배지가 visible, 눈에 보이도록 유지시키는 것이죠. at all times 별표 2개. 자, 이건 항상의 의미를 가지는 관용구입니다. 자,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나요? at 자리를 비워놓고 전치사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자, 그 점도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스미스는 조언했습니다. 신입 직원들한테. 자, 배지가 항상 눈에 보이도록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자, 조언했다는 것이고요. 좀 더 이제 그 디테일하게 하나만 더 정리하면 자, 어떤 직원들이에요? her training group이에요. 그녀가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룹 안에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자,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문장 내용도 깔끔해지고 변형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두 가지나 자, 1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심히 보시고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이해되셨죠?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해설하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시는데요. 자, 두 번째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약간 냄새가 딱 나죠. 자, 이거는 품사가 물론 다 같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뭐죠? 등위 접속사죠. 자, 그런데 앞쪽에 both가 딱 보이는 걸로 봐서 A and B가 오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등위 접속사는 맞는데 얘와 결합되게 되면 우리가 이름이 살짝 바뀌어서 상관 접속사라고 하죠. 서로 상자를 씁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자, 그런 단어들이 세트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 상관 접속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트 접속사예요. 그래서 both와 짝을 이루게 되는 자, 등위 접속사는 누구냐? 세트로 쓰이는 아이는 그 문제를 찾으라는 것이고 따라서 both A and B로 여러분들 가시면 자, 이건 지금 접속사 놀이 중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접속사 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모 학생으로부터 상담을 한번 의뢰를 받아서 상담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학생이 저보고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요 문법이라고는 상관 접속사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토익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상담을 청해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저는 그래서 문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라도 상관 접속사는 아는구나. 토익이 많이 나오는 걸 아는구나, 학생들이. 라고 하는 사실을 캐치했죠.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정해봤고요. 그럼 102번도 뭐 간단합니다. 정답은. 자, 그래서 이 문제도 1초 안에 여러분들 답을 내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자, 그러시면 이제 해석을 통해서 또 필요한 내용들을 자,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필수 성분들부터 먼저 하세요. 마르시아라고 하는 분이 골랐습니다. 자, 요걸 골랐대요. 그런데 치킨도 고르고, 자, 그다음 랍스터 밀즈도 고른 거예요. and가 왔으니까. 치킨 밀즈와 자, 랍스터 밀즈 양쪽 모두를 골랐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게스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자, 바로 upcoming wedding reception이 되겠습니다. upcoming은 앞으로 다가오는 의 뜻이고 wedding reception은 이제 reception이라고 하는 게 환영회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뭐 피로연 정도가 되겠네요. 다가오는 피로연장에서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자, A와 B의 식사를 자, 선택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됐죠? 해석만 여러분들 깔끔하게 되시면 별다르게 변형 출제 가능성은 뭐 열어볼 게 별로 없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매 문제마다 정답만 찾고 자꾸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우리가 Part 7에도 도움이 되죠,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많이 풀고 점수를 받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리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리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움이 쌓이는 게 아니라 토익책이 쌓이죠. 네, 그래서 비효율적인 학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맞췄더라도 해석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보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적은 문항수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점수를 달성할 수 있겠다. 자, 이것이 조언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문제 가죠. 3번이고요. 자, 3번에 A, B, C, D가 품사가 같질 않아요. 자, 그런데 단서가 뻥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반 동사는 부정을 할 때 뭘 쓰죠? 앞쪽에다가 자, do not, did not, does not 이거 쓰죠? 자, 그래서 부정어가 나왔다라고 하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 나와야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일종의 조동사이기 때문에 자, 얘가 3인칭 단수를 가져갔죠? 그러니까 뒤에 3인칭 단수 표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동사 원형만 나올 수 있고 선택지 중에 유일하게 동사 원형으로 구성된 것은 D번이다. 아주 간단하게 3번 문제까지는 여러분들 5초 안에 탁탁탁 풀고 지나갔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문제 포인트 설명,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이 문장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이제 조심해야 될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네요. 자, refer라고 하는 단어는 복잡한 단어입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의 용례만 드릴 거예요. 자, refer는 뭐뭐를 언급하다의 뜻과 뭐뭐를 참조하다의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재밌는 것은 둘 다 을이 붙어서 타동사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으로다가 자동사로만 쓴다는 거. refer to something이라 그래서 뭐뭐를 언급하다, 뭐뭐를 참조하다의 뜻으로 쓸 땐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자, 물론 나중에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refer가 타동사로 쓰이는 용례들도 필요하다면 다루게 될 텐데 토익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딱 자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 다 refer는 전치사 to가 먼저 생각나야 되는 단어예요. refer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뜻 전에 여러분들은 자, to와의 결합관계가 먼저 떠올라야 되고 의미는 참조하다와 자, 그다음에 언급하다의 뜻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refer를 타동사로 쓰게 되면 refer somebody to something이라고 해가지고 somebody에게 무엇을 참조하게 하다. 그죠?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타동사로. 근데 그게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자동사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답 부위는 굉장히 저희가 쉽게 찾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을 항상 염두해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야 강이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참조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아이고, 또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한 단어 걸러 하나씩 중요하네요. quotes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동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인용하다의 뜻이고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명사로도 토익에서는 잘 써요. 자, 무슨 뜻인가요? 가격이 얼마가 될 거예요 라고 인용하는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견적의 의미로 견적서의 의미로 굉장히 잘 쓰입니다. 동의어로 estimates라고 하는 단어도 잘 알아두셔야 해요. estimate도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견적의 뜻이고 자, 이제 또 하나 더 가지를 쳐보면 estimate는 또 estimation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quote도 quot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quotation은 인용의 뜻만 있고요. estimation은 또 추정의 뜻만 있어요. 그러니까 견적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estimate나 quote나 둘 다 동사명사 동일형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 입장에서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견적서의 문맥을 주고 견적의 문맥을 주고 quotes와 quotation 같이 주고 estimate와 estimation을 같이 준다고요. 그러면 아우 여긴 더 다음이니까 명사 자리니까 quotation, estimation이 답이야 라고 딱 먹는 순간 우리는 쥐약을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5점이 깎이는 거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quotes라고 하는 단어는 견적의 뜻이고요. 견적을 참조해 주세요. 아이고, 근데 뒤에 또 문장이 나왔네. 어떤 견적이에요? You received 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죠. 그러니까 please refer and be awar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조하시고 알아두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뭘 참조하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10월 15일 날에 받았던 자, 그런 견적이 되겠습니다. 그 견적서를 참조하시고 그리고 데디아를 좀 알아두세요. be aware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be aware는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받는 자, 이제 거의 관용화된 표현입니다. know라고 하는 타동사와 뜻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뒤에 대절의 목적어절을 잘 취하죠. be aware that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뭘 참 알아두란 얘기예요. 자, total price 총액이 뭘 포함하지 않는다? 바로 요 세 가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세 가지 아니구나. or구나. 셋 중에 하나. shipping은 선적. 그 다음에 freights라고 하면 화물의 뜻이죠. 자, 그 다음에 taxes. 그 다음에 세금. 요 셋 중에 하나를 자, 총액이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3번도 마무리 짓고 네 번째 문제 갑시다. 자, 네 번째 문제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네요. 자, 품사가 똑같잖아요. 자, 드디어 이제 첫 번째로 품사가 같은 그런 유형의 문제를 만났어요. 품사가 똑같으면 뭘 따져보라 그랬죠? 그렇죠. 의미를 따져보라. 의미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유형이죠? 어휘 유형입니다. 어휘 유형은 기본적으로 해석 없이는 풀 수가 없죠.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요? deliveryman. 자, 그래서 배달자가 되겠죠. 자, 뭐 하려고 노력했어요? bring. 가져오려고 노력했습니다. 뭐를요? 새로운 소파를 가져오려고 노력했죠. 자, bring과 in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이때 in은 전치사가 아니죠. 왜?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bring in. 똑똑똑 come in 다음에 명사가 없습니다. 들어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자 어디에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아니라 안쪽으로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소파를 자 들여오는 거예요. 들여오는 거. 자 in이니까 자 뭘 통해서 front door를 통해서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죠. 배달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어땠습니까? fit through 통과해서 가기에는 너무나 어땠을까요? 값이 비쌌을까요? 너무 넓어서 못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앞쪽이 지금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문맥상 보면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너무 넓어서 어때요? 앞문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의 내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104번의 정답은 B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오래돼가지고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 말도 안 되고요. 자, 무거워서 통과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자, fit through. 자, fit가 꼭 들어맞다의 뜻이잖아요. 자, 그리고 through라고 하는 것은 관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사로 지금 사용이 됐는데 그러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들어맞아서 꼭 관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들어맞아서 싹 관통이 되기에는 너무 넓었어요. 자, 여러 가지 단서들이 문장 안에 존재합니다. 비싸서 그랬을 리는 없고요. 무거워서 그랬을 리도 없고 오래돼서 그랬을 리도 없습니다. 넓어서 자 프런트 도어를 통해서 가져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가장 맞다는 거죠. 자 104번 여기까지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자 아직은 초반부 문제 115번까지는 난이도가 아무래도 좀 낮기 때문에 자, 그 높은 난이도의 어떤 유형들을 염두하지 마시고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고 일단 정답을 골라보시는 것이 맞고요. 115번 이후에는 이제 그 난이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그런 발상보다는 좀 복잡한 그런 계산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점도 염두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사 앞에는 무조건 형용사다. 그리고 답을 딱 쓰는 건 115번까지고요. 116번 이후에는 복합명사가 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은 자 그런 유형도 출제가 뒤쪽엔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단순하게 답을 쓰면 안 되겠다라는 조언도 귀담아서 한번 들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5번째 문제고요. 5번째 문제는 increase입니다. 품사가 뭐죠? 이거는 하도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명사, 동사, 동일형입니다. 그런데 요 문제도 주셨어요. 조동사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오죠?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안 되고 이런 거 안 되고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받다. 자, 바로 A번에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05번의 A번으로 정답 정하면서 105번도 문제 해설은 마무리를 짓고요. 해석 한번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estimate. 여기는 지금 동사 자리죠. 영어가 참 우리말과는 다른 그런 언어예요. 우리말로는 추정하다라는 동사와 견적이라고 하는 명사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어는 품사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녀석의 품사가 동사인지 명사인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죠? 바로 어느 위치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품사가. 따라서 영어는 어순을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 특질이에요. 그죠? 예. 철수가 좋아한대, 영희를. 영희를 좋아한단다, 철수가.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대. 좋아한대, 철수가 영희를. 이게 다 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말로는.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특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걸 아신다면 영어가 어순이 얼마나 중요한 언어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financial analyst, sorry. 자, 그래서 그 재무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자, 추정했습니다. 자, 뭐라고 추정했죠? 여기는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는 상태네요. 뭐라고 추정했습니까? 바로 자동차 회사의 주식 값어치가 어떻게 된다? increase. increase는 자타 동사가 다 되는데요. 여긴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쓰인 거죠. 얼마만큼? by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면 차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자, over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30% 이상의 차이로 주식의 값어치가 올라갈 것이다. 시점은 언제죠? 바로 release가 되겠습니다. 풀어놓는 것이죠. 공개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자, 무엇의 공개? 자, their gas-free vehicle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gasolin이 안 들어가는 그런 자동차네요. free는 없다는 얘기니까 smoke-free, salt-free. salt-free면 소금이 없는 것이고 smoke-free 그러면 그 담배 연기가 없는 거죠. smoke-free environment 이런 말 많이 쓰죠. fat-free 지방이 없는 거예요. gas-free는 가솔린이 들어가지 않는 자동차인데요. 와우. 그래서 가솔린이 안 들어가는 자동차의 release. release는 풀어놓는 거니까 set somebody or something free의 정의를 갖고 있죠. 사람이나 사물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것의 공개라고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이후에 이만큼 올라갔다.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105번까지 문제 해설과 함께 자, 꼼꼼한 해석, 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변형, 출제 가능성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잠시 좀 화면을 좀 바꿨다가 자, 강의 후반부에서 또 다른 5문제를 가지고 자, 또 12개 더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106번부터 자, 1강의 후반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문제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5문제를 통해서 정보도 얻으셨을 테고, 문제에 접근할 때는 문제부터 막 앞에서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의 품사를 먼저 보고 자, 다르냐 같으냐를 결정하고 선택지의 품사가 같으면 두 번째 의미를 보고 같으냐 다르냐로 자, 유형을 판단하고 그 유형에 맞추어서 내가 맞춤식으로 문제를 풀면 1초라도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겠구나. 결국은 이제 시험 영어라고 하는 것은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나 최적화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속성과 정확성 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평상시에 문제풀이의 방식 자체도 훈련된 방식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여러분들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더 최적화된 방식이 있다면 조금 바꾸실 필요도 좀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조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06번부터 110번까지 강의 후반부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106번 문제는 A, B, C, D가 모두가 품사가 같을 수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부사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누구만? 앞에 있는 less만 little의 자, 비교급이기 때문에 자, 요 아이만 형용사 부사 동일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little이라는 말 자체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다 부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어와 동사 사이에 딱 나와 있어요. 이 자리는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부사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수라면 버릴 수 있는 게 두 개가 딱 보이죠? 두 개는 지우고 시작을 하셔야 된답니다. 왜 그래요? 바로 very라고 하는 단어는 강조하는 그런 부사인데 형용사나 부사만 수식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의 상태를 강조할 때만 쓴단 말이에요. 비싼데 매우 비싼 거죠. 매우 도착한다.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B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very는 형용사나 다른 부사만을 수식할 수 있는 자, 강조 부사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서
문제 풀 때 손해보는 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낫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낫 놓고 여기다 정답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요 낫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 동사 앞에서 이렇게 쓰게 되면 do not, does not 이렇게 쓰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정동사, 자, 준동사 말고 본동사라고 하죠, 우리가. 본동사 앞에 이렇게 not을 쓰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뭐 준동사들은 부정할 때 자, not만 붙여서 부정을 합니다. 투부정사도 not만 붙여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본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 do not, does not, did not을 가지고 일반 동사를 부정하니까 이건 뭐 택도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not은 품사는 부사가 맞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less냐 seldom이냐의 문제인데요. 자, less는 이제 덜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seldom은 어떻습니까? little의 비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seldom은요, seldom은 여러분들 준부정어라고 하죠. 준부정어.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도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도착을 하더라도 아주 가끔 도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면 아주 가끔 도착하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보자면 거의 도착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완전 부정은 아니지만 준부정어고 따라서 seldom이 쓰이면 문장에 부정어가 없더라도 자, 여러분들 문장을 준부정문으로 해석해 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두 개 놓고 해석해 보세요. 그 사람이 떠납니다. full hour before he's due at work 이렇게 돼 있어요. 자, due라고 하는 단어는 수거로 쓰이지 않으면 scheduled의 뜻이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직장에 예정된 시간이 있어요. 그 예정된 시간에 1시간 전에 그 사람이 떠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he는 마크겠죠. 마크가 1시간 전에 떠남에도 불구하고 마크는 거의 도착을 못해요. on time 정시에. 이유가 뭡니까? 바로 severe rush hour traffic 때문에 그렇습니다. severe는 심한의 뜻이고 그 다음에 rush hour의 그런 교통체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쪽의 due와 자, 뒤쪽의 due to는 완전히 다르죠. 이 뒤쪽의 due to는 하나의 전치사로 취급받는 자, 수거 표현이고 앞쪽의 due는 단독으로 쓰여서 scheduled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한테 되게 due의 뜻이 뭐죠? 그럼 때문에부터 나와요. 안 돼요, 여러분들. 자, due to가 때문에고요. 자, due라고 하는 단어는 scheduled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문맥상 적절한 부사는 A번이 아니라 C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답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시험장이다라고 하면 아주 짤막하게 자, 여긴 부사 자리인데 기본적으로 일반 동사의 앞자리이기 때문에 not을 단독으로 쓰는 건 안 되고 자, 얘는 형용사 부사만 수식하니까 안 되고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1시간 전에 떠남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시에 도착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신다면 뭐 충분히 C번에도 답 쓸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는 on time이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한다는 뭐죠? in time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보다 앞서서라고 하는 것은 뭐죠? ahead of time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정해진 시간보다 더 뒤에는 뭐죠? 자, behind schedule이에요. 요때는 자, 요건 아주 고급 문제인데 자, schedule만 쓸 수 있고 이 자리에다가 behind time은 못 씁니다, 여러분들. 안 되겠죠? 그래서 자, behind schedule과 behind time이 같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럼 학생들은 이제 자, 어떻게 씁니까? on time, in time 뭐 다 되니까 뭐 behind time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안 되는 거니까 고급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문제는 아마 900점 이상의 점수를 노리는 학생들에게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변형 출제 가능성 논의를 마무리하고 7번으로 갑니다. 자, 7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의미는 서로 같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품사도 같고 또 의미도 같아요. 결국 어법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자, 동사 어법의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겠습니까? 자, 동사의 어법 문제는 수도 맞고 태도 맞고 시제도 맞는 동사를 고르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라고 하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죠. 품사 같으니까. 그럼 이 동사 중에서 안 되는 거 누구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D번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appointment라고 하는 단어가
3인칭의 단수인데 begin이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거 s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셋 다 능동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능동태, 수동태를 따지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하나 버리고 바로 어디로 간다? 시제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과거 시점에 시작했었던 상황인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시작이 될 상황인지 아니면 자, 시작이 되는 상황인지를 보는데 딱 보니까 before가 보이네요. 누구 지우셨습니까? 자, C번을 지우셨겠죠.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 기본 개념이 잘 갖추어진 학생이에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는 미래를 대신하더라. 맞죠? 그러면 결국은 요거 두 개를 놓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점을 나타낼 때도 현재를 쓰고 현재를 나타낼 때도 현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나 미래 시점의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과거 시점의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따져보시면 된다 이거죠. 자, 앞쪽에 내용을 보니까 주어예요. 환자가 요구받습니다. 뭐 하라고? 최소한 20분 전에는 좀 오라고. 이렇게 됐죠. 그래요. 근데 그 환자는 자, 이 무어즈라고 하는 자, 박사님의 자, 사무실로 진찰받으러 가는 새로운 환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환자들이 요구받는 내용은 최소한 20분 전에 와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 시제가 지금 뭐죠? are죠. 자,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한 과거 시점에 요구받았다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받게 될 것이다도 아니고 평상시에 요구를 받는다의 개념입니다. 뭐 하기 전에요? 자, 바로 특정 과거 시점에 시작했어요? 아니죠. 자, 바로 약속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fill out a paperwork가 되겠습니다. 자, 서류를 갖다가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류 작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in order to는 여러분들 수거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뜻이니까 자,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부정사가 자, 이제 뭐죠? in order to가 되게 되면 정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은 여러 역할을 하는데 in order to가 되면 무조건 부사 역할이고 자, 시험장에서는 어떻게도 출제된다? to 이하의 빈칸을 주고 어형을 찾아라 라고 해서 동사 원형을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동의어 표현으로는 so as to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B번이고 일반적 상황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 시간 자 시작되기 전에 appointment 시간 약속이죠. 자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자 to 이하를 하기 위해서는 자 최소한 20분 이전에는 오도록 평상시에 요구를 받는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한 과거 시점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보시면 자, 108번입니다. 10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자, 요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좀 냄새가 나죠. still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딱 보니까 자, 물론 얘네들은 양쪽 모두 둘 중 하나, 둘 다 아니다의 대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쓸 수 있지만 상관접속사로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하잖아요. 자, 딱 보니까 뒤쪽에 or가 보이네요. 게임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자, 정답을 A번으로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상관접속사 문제가 몇 개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2개가 나온 거죠, 그죠? 상관접속사 문제는 대개 한 문제가 거의 매월 12달 시험을 보게 되면 한 9달에 걸쳐서 상관접속사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 달에는 2개를 제가 드렸어요. 실제로 2개가 나왔던 달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A번으로 정답 정하고 자, 그러면 해석을 통해서 또 필요한 변형 출제 가능성이 있는 어구나 문법이나 표현들은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t 이하가 소문이 넓게 퍼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짜 주어가 되겠고요. 진짜 주어가 되겠죠. 자, rumor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로는 뭐뭐를 소문내다 이 뜻이니까 that 이하가 넓게 소문이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that 이하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사죠. 회사가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나 있대요. 자, 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로 자, 플랜의 목적어는 ing는 안 됩니다. 자, 플랜의 목적어는 to 부정사만 되고 단독으로 ing가 목적으로 나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이 자리를 비워놓고 to move와 moving을 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하는 것이죠. 본사를
어디로부터? 애틀랜타로부터 어디로? 보스턴이나 댈러스 둘 중에 하나로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그 둘 중 하나로 본사를 옮기는 것을 계획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넓게 소문이 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보시면 그 애틀랜타라고 하는 것은 남부 지역에 커다란 도시인데 보스턴은 아주 동부 쪽에 있고요. 댈러스는 남부이긴 하지만 좀 서쪽으로 또 이렇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죠. 이사를 가야 되느냐, 회사를 관둬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108번 마무리 짓고 109번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어때요? 예, 다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자, 이렇게 명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자, 뜻이 다르고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어요. above는 보통 뭐죠? 위치를 나타내거나 수치를 나타내죠. 숫자 얼마 이상. 혹은 위치를 따지면 뭐뭐의 위쪽에. 자, 위치나 수치를 주로 자, 나타내는 자, 그런 전치사입니다. 자, between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죠? A와 B 두 개 사이죠. 자, 그런데 holiday break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복수명사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죠. among도 마찬가지로 사이에라고 하는 뜻인데 요건 3개 이상 사이에 일반적으로 쓰고 between은 둘 사이에 쓰죠. 그래서 보통 between은 A and B가 오거나 2개짜리의 복수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관용적으로는 between 다음에 그냥 복수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런 표현들은. 예를 들어서 between acts 이렇게 얘기하면 between acts 연기와 연기 사이에 막간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때는 to라고 하는 자 숫자가 들어있지 않더라도 between을 쓰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mong은 3개 이상 사이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주섰네요. 지금 바로. 둘 중에 하나로 또 좁혔잖아요. 자, 이 좁히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시면 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접근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노베이션과 페인팅 프로젝트인데 주어는 프로젝트예요. 어떤 프로젝트? 그렇죠. 개보수 공사도 하고 자, 칠도 한단 말이에요. 칠하는 프로젝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교 빌딩을 위해서. 근데 어떤 기간 동안에? 바로 이 기간 동안입니다. 자, 며칠과 며칠 사이에라고 했으면 분명히 between이 답이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between은 물리적으로 A라는 지점과 B라고 하는 지점 사이도 좋고 시간적으로 몇 시와 몇 시 사이도 좋거든요. 자, 그런데 요 기간 사이에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holiday break 기간 사이에 라고 하는 건 한국말만 됩니다. 알겠죠? holiday의 그 휴식 기간. 자, 그러니까 방학 기간 동안에라고 해야지 방학 기간 사이에라고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을 during으로만 쓰셔야 되고 자, 나머지는 답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단어의 어감을 알아두라고 항상 강조하는 것이고 어감을 정확하게 알아두기 위해서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3개 이상의 복수명사 혹은 자, 2개의 복수명사 혹은 A and B가 뒤에 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어의 쓰임새까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09번 문제는 아마 대충 해석하신 학생들은 왜 B번 안 될까? 조 기간 사이에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이는 분명히 A와 B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논리어인 영어에서는 자, 그런 식의 그 해석과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C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s 이하가 나와 있는데 as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뭘로 쓰였을까요? 때문에로 번역해 볼까요? 건물이 어떻습니까? 자, 문이 닫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문이 닫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브레이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holiday break라고 하면 영어에서는 holiday는 크리스마스 holiday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자, 학교 빌딩을 위해서 자, 레노베이션과 페인팅 프로젝트가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109번 마무리 짓고 110번 가겠습니다. 자, 110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비동사 이하의 품사를 찾아라. 명사 아니면 자, 형용사가 답이겠네요. 보호가 필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뭐? 그죠? 명사 보호보다는 형용사 보호 쪽이 확률적으로 훨씬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형용사 보호를 일단 집어넣어서 성립이 되느냐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말이 되면 명사 보호는 안 보셔도 된단 말이에요. 명사 보호가 정답이 되려면 주어와 무슨 관계? 자, 명사 보호는 동격 관계입니다. 자, the man is a doctor라고 하면 the man은 doctor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쪽에 보니까 자, 미팅이 나와 있습니다. 주어죠? 회의가 생산성입니까? productivity? 안 되겠죠. 자, productiveness. 굉장히 보기도 흔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산의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아이를 낳는 것이죠. 네, 혹은 작품을 많이 쓰는 다작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거의 쓰지도 않는 단어니까. 그래서 회의는 다작이다. 회의는 생산성이다. 회의는 생산성이 아니에요. 회의의 성격이 생산적이 된다. 이렇게 돼야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A1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해석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in order to가 지금 자,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죠. insure는 확실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보장하다의 뜻이고 insure는 이하의 대절을 동반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that은 생략이 되어 있고요. 회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산적일 수 있도록 생산적이게끔 되도록 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존스가 어땠습니까? 자, prepare 준비했죠. 뭐를요? 자, detailed 자세한 어젠다 의제 일정 이것을 마련하고 준비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101번부터 110번까지 자, 열문항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정답 충실하게 찾아드렸고요. 자, 그리고 한 문장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변형 가능성에 대해서는 웬만한 거를 좀 많이 열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리뷰를 잘 하셔야겠죠. 학습의 본질은 리뷰예요. 강의의 본질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일관성이 없으면 여러분도 혼돈스럽겠죠. 반대로 학습자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듣고 지나가는 공부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리뷰해서 외울 건 외우고 이해할 건 이해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나가셔야 되죠. 이해 후 암기 잊지 마시고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두 번째 강에서 만나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